네. 오늘 그 하기 전에 뭐 이미 한번 몇 번 모의 면접 같은 형식으로 뭔가 진행을 해보셨다고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네, 월요일 날 진행을 한 두어 번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 이번 주 주 월요일. 네. 어제 그저께. 네. 어떠셨어요? 면접이라는 게 참 어렵다. 생각한 것처럼 말이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뭐 이건 모의 면접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면접을 볼 때 이제 나타나는 어떤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면접관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뭔가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걸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지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뭐 저 같은 경우도 면접을 꽤 오래전에 봐서 지금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그 이후에는 면접관만 했는데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얘기를 하다가 만약에 그 질문의 요지를 잘 못 이해했다면 바로 면접관에게 다시 얘기를 해서 다시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것도 괜찮고요. 그냥 잘못 이해한 걸 알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잘못 이해한 거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다음에 개선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제 경험이고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거는 제가 예전에 배울 때하고 지금 많이 달라져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다른 타임에서 좀 볼 거고요. 저는 이제 약간 인성, 직무, 적성 뭐 이런 쪽을 볼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일단 개별적으로 시간을 안분해가지고 차례대로 진행하고 공통질문인 사안 같은 경우는 동시에 말씀드리고 먼저 답변하실 분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개별 질문을 좀 먼저 드리면 안준원 지원자님, 네. 예, 좀 경력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네네. 피아노? 네. 근데 피아노인데 조율 기능사를 갖고 있네요. 네.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저가 이제 피아노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히 알고 싶어서 또 조율 기능사도 제가 자격증을 준비해가지고 또 따게 되었었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꽤 오래 준비했었어요. 1년을 거의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실기가 어려워가지고. 예술고등학교 나오셨고. 네. 실질적으로 코딩은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 오셔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신 거죠? 네. 지금 혹시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지금 저희가 시약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해당 웹사이트를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지원자에 대해서 어떤 이 프로그램이 자세한 정보가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이제 찾아보니까 이 시약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이트가 이제 공식적인 사이트가 없고 이제 다른 뭐 CNC에 들어가서 SK CNC 이제 사이트에서 장애인을 위한 이렇게 시약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이렇게만 써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뭐 공지사항이나 해당 스케줄에 어떤 교육 과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웹 개발을 할 때 네. 그 프로그래머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웹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저는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웹 개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저는 기본 문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어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웹을 개발하는 이유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웹은 개발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웹을 만들고 그 웹을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죠?
외부에 있는 사용자- 커스터머잖아요. 네. 외부에 계신 분들. 그분들 입장을 생각해서 뭔가 기획이 돼야 될 거고. 그래서 UI, UX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내가 개발하는 거는 A로 가면 좋은데 밖에서 실제 사용하시는 분이 A로 가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떤 걸 택하시겠어요? 당장 내가 기간이 정해져 있고 예산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나는 A로 가야 되는데 A로 가면 사용자들이 잘 못 볼 것 같아. 그래서 B로 가야 되는데 좀 안 될 것 같아.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도 어느 정도는 B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힘들더라도 음, 저는 B 쪽으로 해서 사용자를 위주로 그래도 저에게도 또 이걸 그 코드를 구현을 하면서 배울 점도 분명히 생길 거고 그런 경험을 통해 저도 성장하는 게 오히려 좀 나을 거라고. 좀 그렇죠. 당연히 개발자들은 기본적인 지식, 직무, 기능은 다 갖고 있다라는 가정 하에서 면접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바라볼 때 이건 그런 기본적인 직무 요건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개발할 때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음, 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세이빙하면서 개발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개발된 프로젝트의 산출물이 활용되는 관점으로 보면 엔드 유저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에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렸던 거고요. 지금 한 6개월 정도 개발하신 거죠. 네. 언제쯤 끝나나요? 내일 모레가 이제 이 수료식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내일 수료식. 뭐 담당하신 분 말씀 주신 것들을 보면 뭐 자유 게시판 작성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채널 쪽을 많이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제일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파일 쪽을 이제 스프링 부트 이제 자바 백엔드에서 이제 테이블을 조인하는 과정이 저는 되게 어려웠었습니다. 그 게시글과 이제 파일이 어떤 파일을 이제 서로 조인을 했을 때 그 해당 게시글에 어떤 파일이 있는지 각 게시글은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 게시글을 파일에 하나하나 이제 조회를 할 수 있게끔 그거에 대한 조인을 하기 위해 좀 많은 복잡한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회원 쪽에서도 이제 담당을 했었는데 회원 사용자 이제 회원 정보에서 이제 회원이 게시글을 작성을 할 때 그 게시글과 댓글도 작성을 할 때 그 세 개를 이제 또 테이블 쪽에서 이제 조인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JPA를 이용하여 활용하는 방법이 좀 많이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음. 추가적으로 또 얘기해도 될까요? 그런 거 자신 있게 물어보세요. 아, 네네.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프로젝트 조장으로서 제가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이제 메인 홈페이지와 관리자를 따로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두 개로 나누었었는데요. 메인 홈페이지에서 이제 저희 조원들이 프론트 엔드 쪽에서 지식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문제 상황을 발생했었는데 이제 제가 프로그램 이제 과정에서 이제 리액트에 대한 거를 이제 좀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이제 그 리액트는 프론트 자바스크립트 쪽에서 공부를 해서 제가 그 메인 홈페이지와 관리자 홈페이지를 전체적인 UI 구성을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메뉴부터 시작해서 이제 슬라이드 기능 뭐 다 이렇게 제가 처음에 구성을 해요. 이제 조원들이 이제 원만하게 이제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잘 수행됐다고 생각하세요? 처음에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을 잡아주니까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UI 구성을 좀 틀을 잡아준 조원들께서 잘 제가 역할도 정해주고
하다 보니까 원만하게 그래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뭐 하겠지만 좀 일단 어깨를 좀 펴시고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움츠리면 좀 뭔가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질 못해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허리 펴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해야 뭔가 이 사람이 자신감이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말도 가능한 한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천천히. 그리고 내가 한번 생각하고 답변하는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안준원 지원자님은 이 정도로 일단 개별 그건 하고 끝내고요. 그 다음에 박창현 지원자님. 네. 희망 연봉이 회사 내규에 따른인데 원하시는 거는 없으신 건가요? 되도록이면 회사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요즘은 고성과자, 저성과자, 핵심 인재 이런 차원에서 밴드가 굉장히 넓거든요. 예, 뭐 옛날처럼 어떤 입사 1년 차 1,000만 원, 2년 차 1,100만 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뭐 들어온다고 했을 때 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밴드 폭이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의 기업인데 뭐 원하시는 연봉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이쪽 회사에 들어갈 수 있으면은 2천 후반대 정도로 생각합니다. 2천 후반대? 이건 나중에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회사 입사하신다고 일지망 하셨다면서요? 네. 그 회사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본적인 연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는 사전에 조사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사전에 씨앗에서 받은 그쪽 연봉은 4천대로 알고 있습니다. 4천인데 2천 후반대면 좋겠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3천 정도를 말하는 게 더 이상적일까요? 면접관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정답은 없죠. 그럼 이거 만약에 이 질문을 이현수 위원장님한테 동일한 질문을 했다면 회사에서는 물론 다양한 밴드를 갖고 저성과자, 고성과자 혹은 그 안에서도 직군, 같은 신입사원이어도 직군에 따라서 연봉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 나름의 연봉 테이블이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도록 보통 정해져 있을 것이고요. 또한 만약에 같은 신입사원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직군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더 높게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같은 데서 우수 수상을 했던 사람이라던가 하는 어떤 실적이 미리 가산되어서 그게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전공 쪽 직군의 경험이 더 있다거나 하는 경우일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에 따라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회사에 지원하는 만큼 저도 믿고 회사에 지원하는 만큼 회사에서도 어떤 기준을 갖고 저에게 이런 기준을 신뢰를 바탕으로 들이미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도 사교의 준함이라고 적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믿음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저는 적어서 냈습니다. 아마 그 회사 내규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망 오퍼 회사에서 구인난을 낼 때 뭐 초봉 얼마 이런 식으로 아마 공지가 나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그럼 그대로 얘기하면 되죠. 그렇군요. 뭐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뒷문 열고 들어오실 거 아니잖아요. 정문 열고 들어가는 건데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되고요. 회사 내규에 대해서 뭐 방금 이영수 지원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이 이렇게 쓴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근데 거기서 면접관이 한번 꺾을 수 있어요. 아까 방금 제가 한 것처럼. 그랬을 때 자기의 주관적으로 계속 그 객관적인 데이터와 자기의 논리적인 사고를 넣어서 그냥 답변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건 뭐 박창윤 지원자님께서 2000 후반입니다라고 하면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아예 정말 몰랐던가. 근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정확하게 모르는 거라면 여기 쓴 내규에 대해서 왜 내규라고 썼는지에 대한 자신의 얘기를 어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고 있고요. 이게 전공을 정보통신을 전공하셨네요. 네. 학교 다닐 때도 프로젝트 많이 해보셨어요? 학교 다닐 때 팀 프로젝트를 간간히 해봤습니다. 팀 프로젝트 학교 다닐 때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교 과제로 팀 프로젝트가 주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정보통신이다 보니 팀 프로젝트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뭐 어떤 학창 시절 때 개발한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그 자바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게임을 구현해 본 적도 있었고요. 게임? 어떤 게임이에요? 카드를 다 같이 나눠줘가지고 그것들을 4명이 나눠 가진 다음에 그 주사위를 굴리면서 해당 규칙에 따라서 카드를 내고 카드 뽑고 진행하면서 카드를 가장 빨리 터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그거 활용을 해봤어요? 그 수업 때 팀 프로젝트로 진행한 이후에는 그걸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가 짠 프로젝트인데 프로그램인데 재밌게 활용을 재미가 별로 없었나요? 아니요. 그 결국에는 4명을 모아서 해야 되는데 4명을 모아가지고 그걸 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4명이 모이면 보통 다른 데 가서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딴 음식점에 가서 하는 식으로 하지 컴퓨터에서 4명이 앉아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PC방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더 오더하거나 그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때는 그걸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해본다면 그거를 구글 드라이브 같은 기터브 같은 데 저장해 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보면 그 인터넷 관련 웹 개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건 뭐 말씀드린 것처럼 웹 개발의 목적을 보면 외부 분들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해소할 수 있는 웹 개발자가 되겠다라고 쓰신 것 같아요, 맞죠? 네. 지금 웹 개발에서 아까 말한 편의상인데 노인분들이 만약에 이걸로 쓴다면 키오스크 같은 거 맥도날드 갔는데 키오스크 활용을 못 해가지고 주문을 못 해요. 그것들을 뭐 웹 기반으로 뭔가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웹을 만들 때도 그 아이콘이나 글씨들을 크게 하면서 그걸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웹들 중에서 보기 힘든 웹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웹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중구난방하게 여러 것들이 한 화면에 배치되어 있고 그것들이 너무 많고 작아서 어떤 것들이 중심인지 그걸 일단 먼저 파악하기 힘들고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고 하나를 누른다 어떤 걸 누른다 해서 이게 이 기능으로 연결된다가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를 들어 키오스크를 예로 든다면 키오스크는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부터 주문하기 아니면 포장하기 이렇게 누르고 주문하기 누르면 바로 포장 그리고 그 매장 식사라고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뭘 하는지 직관적으로 단순하게 알 수 있고 크기도 커가지고 노인도 이용하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웹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직관적이게 사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오면은 개발자 안 하고 스텝 일 하라고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비록 스텝이 제가 회사에서 처음에 원했던 직무는 아닐지라도 그 직무를 회사가 제 그 직무를 준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쪽 일에 열심히 매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스텝 1에서 제가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회사에서도 제 능력 알아서 혹시 다른 쪽으로도 그 스텝 일을 하면서도 개발 쪽 역량을 키우면서 회사 일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회사에서도 제가 그 다른 부서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제가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직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 면접을 보러 와서 이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는 거는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네. 뭐 부서 이동? 실질적으로는 뭐 이직을 할 수 있는데 면접을 보러 와서 내가 개발 역량에서 즉 그 이직이 아니라 타 부서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타 부서로 이관? 아, 스텝으로 이동. 하다가 네. 실질적으로 나는 스텝보다는 맡겨주면 하겠지만 나는 개발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어요. 이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스텝으로서 일을 하다가 타 부서로 이동할 수 있게 스텝 일을 하면서도 꾸준히 개발자로서 역량을 기르면서 일을 하다가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잡아서 이동하고 싶다. 저는 이게 이직이라는 표현으로 잘못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죄송합니다. 제가 현실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면접을 보러 왔는데 제가 여기서 배워가지고요, 커가지고요, 이직할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심플하잖아요. 지속적으로 저는 제 꿈은 개발자이기 때문에 스텝 업무로서 역할 수행하면서 계속해서 이 개발자의 꿈은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하고 저에게 그 개발자의 어떤 꿈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또 그 역량을 기반으로 회사에 보탬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이 면접관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들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 표현을 갖다가 조금 미리 좀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렇게 좀 이해가 되고요. 이영수 지원자님. 네. 지원자님은 경력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럼 지금 신입으로 오신다는 건가요? 경력으로 오신다는 건가요? 신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저는. 8년이라는 경력이 있는데 네. 왜요? 직군을 이동을 하는 거고, 게다가 업계를 바꾸어서 전업을 하는 경우라서 이 경우에는 제 경력이 100% 인정되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가 스스로 그 프로그래밍과는 관련이 없던 직군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관련이 조금 있긴 했지만 그게 주가 아니었던 직군이기 때문에 그 경력을 제가 내세우기도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쪽에서도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검증을 좀 열심히 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종의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경력상에서는 연봉을 6천 막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포기하고 여기 다시 내려온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라는 게 어떻게 이력서상으로라도 그건 좀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네, 신입으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시나리오 이런 것도 괜찮은데 왜 굳이 계속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의 매력이 뭐예요? 저는 그게 크리에이티브 워크랑 코스웍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적인 일, 창의적인 일을 제가 많이 해오긴 했고요, 기존에도. 그런 일은 사실 정답이 없는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는 만큼 사람에 따라서 점수도 들쭉날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단순히 그 일을 제 위에 있는 매니저가 그 일을 잘 아는 사람이 저한테 점수를 매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굉장히 좀 피곤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딱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일을 좀 하면 오히려 그런 쪽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원래 제가 게임 업계로 들어갈 때 생각했던 건 제가 원래 대학 때 연극을 했었습니다. 그 고등학교 때부터 사실 연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진짜 뭐 지역 대회에서 나가서 우승도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졸업을 할 때, 대학 졸업하기 전에 제가 취직이 됐지만 그때 또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걸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길이 뭘까를 고민했었고, 제가 원래 좋아하고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개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학적인 배경이라던가 이런 지식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제가 개발을 바로 시작하자니 익숙해져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업계에서 개발 기획을 하면서 실제로 개발 프로그래밍도 많이 그때 사용을 했었거든요. 업무에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번역 데이터가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든가 엑셀 같은 곳에서도. 그래서 익숙해지는 과정이 좀 필요했고 그 뒤에 이제 더 이상 나이가 더 늦춰지면 내가 도전을 못하겠다 싶어서 그 기업 연합훈련 과정에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JLPT 1급이면 네. 이게 제일 높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어로 자기소개 15초. 일본어로 자기소개 15초요. 네. 제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냥 자신 있게 하면 돼요. 今回 SK 株式会社支援士に支援しましたイリファンスと申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ね。 네. 이건 뭐 나중에 이거 드린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지금 보면 유영수 지원자님은 약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면접관에게 뭔가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 조금 자세가 이렇게 좀 똑같고 하고 근데 이 좀 고든 자세가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약간 제가 좀 라떼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유영수 지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개 이렇게 약간 좀 삐딱해요. 원래 이런 건가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일부러 좀 아껴놓고 있었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이유가 있어요? 그 눈이 고도근시, 약시, 사시, 난시가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이게 사시가 있기 때문에 한쪽 눈을 이렇게 정면을 보면 한쪽 눈은 딴 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맞추다 보면 이렇게 아니면 집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돌아가요 눈이. 근데 이거를 원래는 처음에 말씀드리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첫인상이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말씀을 하시면 또 제 생각에는 그게 이제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에 보완이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장 내가 이렇게 앉았을 때 정확하게 이렇게 초점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내가 그걸 맞추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읽는다고 해가지고 면접 시간이 5분, 10분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좀 불편하게 좀 앉아 계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면접관 입장에서. 근데 이게 약간 무의식적으로 그게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고개 기울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약간 뭐지? 사시?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저를 안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려가서 밑을 보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무언가 약간 자신 없어 보이는. 까놓고 얘기하면 좀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느낌, 음. 뭔가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와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할 때는 아이 컨택이 굉장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의식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5분에서 10분 정도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들 굉장히 뭐 자신감 있으시고, 그다음에 몇몇 좀 이상한 질문을 좀 드렸는데, 약간 그 박창현 지원자님은 그 뭐죠?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객관적인 데이터하고 자기의 논리적인 데이터 두 개를 가지고 쌈박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적 데이터를 알면 객관적 데이터를 갖고 밀어야 되는 거고, 이걸 모른다. 그럼 내가 합당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던가. 이 객관적 데이터도 아니고 합당한 논리도 아닌 이상한 데이터가 끌고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받아들여진다. 네.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준원 지원자님은 프로젝트 그 수행한 거, 그 적극적 수행한 거 어필하는 건 좋고,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동료들에 대한 평판, 뭐 이런 부분들도 약간 조금만 짧게 곁들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만 그 말씀하실 때 조금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자신감은 내가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 해서 상대방이 자신감 있게 전달 잘 안 돼요.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제 말이 이게 맞는지 확신이 안 들어서 저도 모르게 말이 좀 그렇죠. 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평상시 계속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5분에서 10분.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친구분들이랑 얘기할 때는 안 그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불편하거든요. 긴장되고 뭔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움츠려들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갑과 을이 개념이 아니에요. 회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죠?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내 꿈을 펼치려고 회사가 필요한 거고, 서로 위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 내가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자신감이 있다면 꼭 내가 뭐 이 회사 아니면 어때?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나를 믿고 내가 좋아하는 회사에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자신감 있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전반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공통 질문이에요. 이거 전부 다 보면 세 분은 짜고 친 것 같은데, 1지망 CNC, 2지망 하나? 그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딱 20초씩 왜 CNC를 1지망으로 선택하셨는지 여기서부터 거꾸로 시작. 네, SK 주식회사 CNC는 이제 ICT 쪽 사업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많이 봤고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농심 해외법인 통합자산망 구축 같은 그 실적을 봤거든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미국 살아왔고 외국어 능력을 지금 이쪽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 대한 업무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해외에 대한 업무 경험과 그다음에 IT 쪽 프로그래머 혹은 개발자로서의 업무 역량을 좀 집중하기 좋은 회사를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서는 SK CNC가 가장 잘 매칭이 되는 것 같아서 SK CNC를 1지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전에 대학교 저를 보고. 이전에 대학교 다닐 때 SK CNC에서 주는 IT 장학금으로 인해서 SK 주식회사 CNC를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 다음부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에도 SK 주식회사 CNC에서
주최하는 씨앗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SKCNC는 SI 업계 천천히. 네, 그렇게 해서 SKCNC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조사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씨앗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고 SKCNC는 SI 업계 빅3로서 LG CNS랑 삼성 SDS와 함께 항상 SI 업계의 최상위에 위치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쪽에서 입사해서 저의 역량을 기르면서 그만큼 회사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SKCNC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제 하나 비전으로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일지방 CNC로 근데 제가 이제 그 CNC로 썼는데 바꿨어요? 네, 하나 비전으로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네. 뭘 좋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하나비전에 지원하게 된 이유는 네. 하나비전의 변화와 이제 혁신에 추구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저는 크게 매력을 느꼈고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피아노를 쳐다 보니까 악보를 항상 새로운 거를 제가 이제 보며 이제 연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하고 하게 됐었는데 이제 개발자로서 이제 제가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제 그 기술을 배운 토대로 이제 디자인을 구성을 한다든지 기능을 추가할 때 저는 항상 그거에 대한 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저의 가치관과 이 한화 비전의 가치관이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 회사가 제시하는 비전과 자기의 가치 이걸 갖다가 온라인 시켜가지고 이 어필하는 거 좋고요. 근데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말 똑바로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렇게 좀 네, 그러시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네. 조금 계속 좀 생각을 하면서 네. 좀 바꿔가고 네. 그다음에 우리 박창윤 지원자님은 이게 좀 숨이 가빠요. 그죠. 말씀이 좀 빨라요. 그죠. 네. 근데 요거를 면접을 나중에 어떻게 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 평상시 얘기할 때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조금 준비를 조금 더 해보시면 어떨까. 네. 그리고 웹 기획이나 이런 쪽에 어떤 좋아하는 그 일의 실질적인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지 개발자 입장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개발의 아웃풋을 활용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해관계자.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내가 이걸 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뭔가 그런 부분도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이영수 지원자께서는 농심도 최근 뉴스긴 뉴스예요. 네. 근데 약간 조금 더 최신 기사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업데이트할 필요는 있을 거고요. 한국은행 쪽 관련해서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해외 쪽에 좀 더 어필을 하는 과정에서 오케이. 제가 봤던 만약에 해외 쪽이라 그러면 지금 GDC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네. 글로벌 디벨롭 센터를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네네. 뭐 에커튼 파트너스라고 하는 네. 자회사도 만들었고 그래서 그를 통해 가지고 그 베트남 네. 인력 활용해 가지고 하는 어떤 그런 형태들도 있잖아요. 음. 그럼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학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과 컴을 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각각이 갖고 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뭔가가 있다면 지원하는 회사의 현재 가장 최근 상황과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링크해줘. 그래서 그걸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조금 네. 또 고민 좀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이 정도 네. 의견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좋은 혹시 말씀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시 이제 공식적으로 이거 끝내요? 네. 근데 이거 하면 되는 건가?